안녕하세요. 경영정보 시스템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오늘 수업할 내용은 거래 처리를 위한 정보 기술에 관련해서 수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 저희 과목 경영정보 시스템에는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호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왜 이거를 다루게 됐냐면, 사실은 한 학기 동안에 저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호텔 정보 시스템까지 과연 다룰 수 있을까 하다가 아주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보시다 보면 뒤로 가면 알겠습니다만 좀 이게 편집이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죠? 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 국내 상황은 그래도 좀 많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떠나서 그죠? 앞으로 호텔도 이용하실 것이고 여행도 많이 가실 건데, 그래서 아마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죠? 이 온라인 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그 생활의 도움, 어쩌면 앞으로의 그죠? 어차피 호텔들을 이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전공이 호텔 관광 경영학과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제 논문도 석박사 논문도 호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논문도 썼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는 전반적인 호텔의 상황, 그죠? 호텔 기업에서는 어떤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개괄적인 거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호텔 정보 시스템의 개념인데, 먼저 살펴보면 호텔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은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흐름과 정보의 양을 시기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그죠? 호텔 경영진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서도 강의할 때 그죠? 우리가 첫째 시간이니까 둘째 시간 뭐 앞선에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MIS 경영정보 시스템의 광의적인 의미, 협의적인 의미, 그죠? 어떤 개념 정리를 할 때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모든 기업에서 그죠? 호텔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모든 어떤 정보의 흐름과 양을 그죠? 잘 조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운영진, 그죠? 최고 경영진한테 빠르게 전달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리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나 고객이나 운영자, 그죠? 직원들의 편리를 도모함도 있습니다만, 다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탑 매니지먼트한테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이 앞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의사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 호텔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양식의 레포트들, 호텔도 사실 대기업이죠. 호텔 기업이 뒤에 나옵니다만 부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호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서 자고 그죠? 객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레스토랑이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그죠? 운동하는 곳.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미나실도 있고 컨벤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그 안에서 어떤 뭐 쉐라톤 오컬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안에서 공연도 하고 뭐 호텔마다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프론 오피스, 백 오피스 뭐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각 부서 뭐 프론데스크도 있고 그죠? 또 백오피스 쪽은 뭐예요? 백 오브 더 하우스라고도 하는데 그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부서들 있잖아요. 뭐 마케팅 부서도 있고 인사 부서도 있고 고객하고 마주치진 않습니다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서들 그 이제 백 오브 더 하우스, 백 오피스라고 하죠. 그래서 프론 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그죠? 프론 오브 더 하우스, 프론트 오피스는 고객하고 직접 만나는 곳들, 그죠? 하여간 그 많은 부서에서 엄청난 양식의 레포트들이 매일같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이 발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그죠?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 발생되는 상당량의 종이를 없애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었다. 뭐 지금은 뭐 흔한 얘기입니다만 기존에는 다 뭐 문서로 작성을 한다든가 어떤 기업이든지 그죠? 그러나 지금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든 거를 전산 처리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즉 호텔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은 업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단순하게 처리를 해서 과거처럼 업무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줄임으로써 한층 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잠시 앞선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 어떤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을 하니까 그죠?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빠르게 최고 경영진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빠르게 제공했으니까 뒤따라서 그죠? 그 남는 시간을 고객한테 더 한층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 두 가지 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호텔 정보 시스템이 호텔에 제공하는 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탑 매니지먼트 그죠? 운영진 그분들에게 시기적절하고 복잡한 보고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단순화시키거나 불필요한 원시 자료를 줄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층별 정보 시스템의 구조를 했을 때 맨 위로 갈수록 그죠? 위로 갈수록 그분들이 보시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요약 정리된 겁니다. 그죠? 왜냐면 탑 매니지먼트들 그죠? 그 회사 전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된 요약본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죠? 뭐 두 절이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 프로그램마다, 시스템마다 레포트 양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뭐, 피트니스 센터다. 거기서 오는 고객들 명단이 있을 것이고, 한 달 매출량이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딱 일목요연하게 보셔야지 뭐, 두 절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좀 그렇지만 위로 갈수록은 그죠? 요약 정리본. 이거를 제공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데이터를 단순화시키거나 불필요한 원시 자료를 줄였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진에게 호텔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경영상의 실수나 각 업장에서 발생되는 통계 수치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가 있도록 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따른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빠른 정보 제공과 시간의 단축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사이클, 게스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밑에 설명 나와 있는데 이놈을 단축시켜서 그죠? 고객이 호텔에 투숙하기 앞서 가장 빠르게 고객과 투숙할 호텔 측과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뭐 게스트 사이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호텔에 투숙하기 전까지 모든 단계예요. 뭐 네 가지 단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기 이전 단계, 도착, 프리 어라이벌이라고 해요. 도착 이전, 그 다음에 호텔에 도착하는 거, 어라이벌, 그 다음에 거기서 숙식을 하지, 숙박, 스테이, 그 다음에 체크아웃, 디패처, 출발까지 단계. 이걸 이제 게스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 체크인, 체크아웃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게스트 사이클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호텔 정보 시스템의 이점인데 네 번째는 이제 호텔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서비스에 그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돼 있고 종전의 호텔 서비스 방식은 직접 직원이 그죠? 직원에 의해서 각종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인적 서비스에 의존했으나 뭐 지금도 물론 이 서비스 계통 호텔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산업이죠. 인적 서비스의 의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전자 메일 서비스라든가 호텔 자동문 제어 시스템, 자동 국내 전화 서비스, 그다음에 모닝콜 서비스, 뭐 자동화된 등록 서비스, 그다음에 또 자동 주문 오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호텔 내에서 사람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서비스가 이제 기술적인 거, 즉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모두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된다는 점이 호텔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 계속해서 호텔 정보 시스템의 이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 주문 오더 시스템, 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음식을 주문 받을 때 단지 메뉴화된 리모컨을 조작해서 즉각 주방으로 이제 보내지고요. 주문을 보내면 주방에서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시스템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을 주문을 하면 그 직원이 그죠? 뭐 포스기기나 뭐 이런 데 입력을 합니다. 몇 번 테이블에 이경철 손님이 뭐 스테이크 뭐 그다음에 와인 하나 시켰다 딱 누르는 순간에 이 주문된 그 어, 내용이 호텔 주방으로 넘어가서 그죠? 주방에서 몇 번 테이블에 어떤 손님이 뭘 드신다라는 게 쭉 프린아웃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방에 있는 분 나오지 않고도 그 안에서 일하는 홀에서 일하는 직원이 입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서비스해 주는, 이걸 이제 자동 주문 오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호텔 정보 시스템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서, 호텔 기업에서 경영 보고서를 산출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제거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따라서 호텔 기업에서는 현금 흐름이라든가 티켓팅 처리, 뭐 각종 인벤토리 점검, 하우스키핑 재고 관리, 뭐 고객 정산, 회계 감사 등을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좀 글씨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빠르게 편집한다고 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오래전부터 호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프론트 오피스, 그죠? 여기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고객들하고 직접 마주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일 발생된 객실 판매액하고 고객별 분포 현황, 뭐 즉 국적별 등록 현황이나 그죠? 각종 객실 판매에 따른 보고서를 이제 산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 밤을 새울 정도로 시간을 소비했으나 그 예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 실제 프론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론트 클럭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커녕 오직 정확한 데이터 산출에만 급급해서 고객에게 불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돼 있고, 그러나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으로 그죠? 종전의 업무 보고서 산출 시간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단축될 정도로 엄청난 시간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편집을 잘못했네요. 앞서는 다 나와 있는데. 예, 그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호텔 기업의 정보 시스템, 이제 크게 한번 덩어리로 나눠 볼게요. 카테고리별로. 일반적으로 호텔 기업의 정보란 호텔 경영에 있어서 호텔 정보 시스템, HIS, 호텔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죠. 호텔 정보 시스템의 정보 기술 활용 과정을 의미하는데, 호텔 정보 시스템은 크게 호텔의 큰 파트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 그죠? 고객하고 직접 마주치는 부서에 있는 분들, 백 오피스 시스템, 고객하고 마주치지는 않습니다만 호텔을 운영하는데 오퍼레이팅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서들, 그죠? 백 오피스 시스템. 그 다음에 업장 관리 시스템. 업장 관리는 이제 뭐 기타 이런 어떤 레스토랑이라든가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선물 상점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 있죠. 이런 걸 이제 업장이라고 하고요. 업장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시스템. 이건 모든 걸 인터페이스가 연결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시스템. 이렇게 총 4종류의 정보 기술 활용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했는데, 일단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을 보시면 이제 정보 기술 활용 내용이 이제 정보 기술 활용을 통한 전반적인 객실 업무 관리, 주로 프론트 오피스에서 담당하는 것이 호텔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호텔 상품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생각나는 게 객실입니다. 객실이 상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호텔에서 그것만 판매합니까? 요새 많이 하죠. 이제
결혼식도 호텔에서 많이 합니다. 그죠? 웨딩 파트, 웨딩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도 이제 결혼식도 많이 하고 이것도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또 컨벤션 센터, 뭐 국제 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런 거 각 호텔마다 뭐 사이즈마다 다른데 그걸 떠나서 다 그 회의장 뭐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호텔들은, 그죠? 그런 데서 소규모로도 하고 대규모로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런 것에 관련된 정보 기술을 통한 전반적인 객실 업무 관리, 여기 이제 객실 업무만 써 있는데 제가 부수적인 것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백 오브 더 하우스, 백 오피스 시스템, 정보 기술 활용을 통한 전사적 영업 지원 업무 관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 오피스는 그죠, 고객하고 마주치지는 않습니다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영업 지원 업무 관리를 해주는 어떤 시스템, 전사적 영업 지원 업무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장 관리 시스템, 아울렛이라고 하죠. 아울렛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정보 기술을 통한 식음료 업장 및 기타 부대 시설 업무 관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장 관리라는 거는 식음료 업장뿐만 아니고 기타 부대 시설, 기타 부대 시설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호텔에는 카지노장도 있고, 그죠? 뭐 내국인은 못 들어갑니다만 하여간 여러 파트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다 연결해주는 이제 인터페이스 시스템, 이거를 뭐 부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요 세 개를 다 연결시켜주는 정보 기술 활용을 통한 전시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사적 시스템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전사적 시스템인데, 이게 뭐 빠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연결하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호텔을 크게 이제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인데 호텔 정보 시스템의 구성 또는 호텔의 어떤 구성 요소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 객실 부분 관련 정보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호텔에 딱 들어가시면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프론트 오피스에 있는 계신 분이, 그죠? 다 입력을 합니다. 몇 호실, 뭐, 금액은 얼마짜리, 요금 얼마짜리, 금액,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마침 이게 뭐, 이게 서비스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약간 사이드적으로 지식적인 거 알려드립니다. 호텔에 여러분들이 투숙을 하실 때, 호텔 객실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말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객실 가격이 맞아요? 객실 요금이 맞아요? 가격이 맞다고요? 요금이 맞다고요? 요금이 맞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제속을 받으신 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 건데, 가격이란 말하고 요금이란 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구점에 가가지고 돈 1,000원을 주고 만약 볼펜을 샀어요. 그 볼펜 가격이 볼펜 요금이에요? 볼펜 가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객실 요금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놀이공원 가서 뭐 바이킹이나 탈 때 바이킹 요금이에요? 바이킹 가격이에요? 바이킹 요금이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면 항공기 요금이에요? 항공기 가격이에요? 요금입니다. 이게 본능적으로는 아는데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돈을 지불하고 이용만 하면 요금입니다. 그죠? 객실을 제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만 원짜리 객실에서 투숙을 한다. 하룻밤에 10만 원이다. 그럼 제가 10만 원을 주고 일정 기간, 일정 시간 안에 그 상품을 쓰고 다시 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간 안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 요금이지 버스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하철 요금이고 지하철 가격이 아니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제스, 내가 돈을 주고 소유를 하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0원을 주고 내 볼펜을 사서 내 것이 되면 이건 가격입니다. 그죠? 포제스, 소유를 하는 순간 내 거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일정 시간이나 어떤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는 거는 요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의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딱 인지를 하시면 뭐 까먹을 일이 없죠.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그냥 그 객실 가격이 얼마인데도 그냥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틀렸는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대상 서비스 산업에서 쓰는 용어 중에는 요금이 거의 많습니다. 그죠? 다 뭐 숙박도 그냥 어떤 일정 기간 안에 자는 거고 그죠? 비행기도 어느 시간 안에 그죠?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 요금이란 단어를 많이 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 주로 객실 부문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백오피스는 관리 부문이죠. 영업하는 부분들이니까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데이터 처리하는 것. 업장 관리지 호텔 기업에서 부대 시설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뭐 카지노장이라든지 뭐 선물 상자고도 뭐 가시면 뭐 화장품도 팔고 막 그래요. 뭐 어떤 선물 살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이제 업장 관리라고 그래요. 업장 관리 시스템 이제 부대 부문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곳.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 시키는 거죠.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이제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의 이제 정보 기술 활용 그래서 일단 프론트 오피스는 호텔에 숙박하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을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장소입니다. 그죠? 프론트 여러분이 딱 가시면 여기에 계신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사이드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분들은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업장에서 우리 인간이 원래 처음에 딱 마주쳤는데 이렇게 불쾌하거나 이러면 호텔 전체가 이미지가 나빠져요.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에 계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친절하고 뭐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도 어디인가 처음 가셨는데 처음 마주친 직원이 인상이 안 좋거나 뭐 서비스가 불쾌하거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전체, 그죠?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호텔 숙박하게 방문하는 고객을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장소이면서 또 고객이 체류하는 동안 호텔 내 모든 곳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며 고객이 호텔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환송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따라서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에는 체크인, 이제 들어갈 때 체크아웃, 그 다음 객실 예약, 하우스키핑은 뭐냐면 이제 청소하는 부서들이 있죠. 이제 고객이 입실하거나 퇴실할 때 청소해주는 그 메이드분들, 청소하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 하우스키핑 부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환실, 벨데스크, 외상 매입금, 판촉 관련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의 정보 기술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들이 쪼개면 되게 많습니다. 예약하는 파트, 프론트 캐셔, 프론트 클럭, 하우스키핑, 교환실, 벨데스크, 마케팅, 경영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당연히 예약하는 부분, 객실 고객 및 업장 고객 예약을 받는 파트, 프론트 캐셔는 객실 고객의 체크아웃을 도와주는 곳, 아니면 또 이제 호텔에서 환전 업무도 해줍니다. 그죠? 달러나 엔화를 이제 바꿔드리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론트 클럭은 객실 고객의 체크인을 돕는 부서. 하우스키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실 청소 상태를 점검하거나 객실 손님의 정보를 관리하고 교환실은 이건 교환실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모닝콜이라고 하죠. 웨이크업 콜이라고 하죠. 우리는 모닝콜이란 말 쓰는데 아침 몇 시에 깨워달라고 하면 이렇게 울리는 거. 또 음성 사서함 서비스. 그 다음에 각종 안내 서비스 하는 거. 음성 사서함은 뭐냐면 호텔에 가시면 객실에 전화기가 있어요. 그죠? 제가 어떤 부재 시에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알려주는 뭐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벨데스크 메시지를 출력해서 전달해주고 마케팅 객실에 대한 수요 및 예측을 하고 마케팅 전략, 이 마케팅 부서는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도 되고 백 오피스 시스템도 되고 그렇습니다.
객실에 대한 수요 및 예측을 하고 마케팅 전략의 기초가 될 자료를 수집하는 거, 또 경영진은 실시간으로 객실 현황을 점검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백오피스 시스템 정보기술 활용인데, 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오피스는 호텔의 모든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곳을 말하고 이제 관리부서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백오피스 시스템에는 격리부나 뭐 회계, 급여, 인사, 교육, 구매, 자재, 원가 관리뿐만 아니라 고객 관리, 경영 분석, 그다음에 관련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나 급여는 직원들의 인사 및 급여를 관리해 주고요. 격리 파트나 회계 파트는 그 호텔의 메인 매출 관리를 해주고 있고, 검수 구매, 뭐 호텔에도 구매팀이 있잖아요. 어떤 기자재 같은 거 물건 들여오는 팀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뭐 각 파트별로도 있지만 뭐 호텔에서도 어떤 책상이나 걸상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구매팀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재에 대한 구매 및 검수를 관리하는 파트, 그 다음에 고객 관리, 호텔 이용 고객을 관리하고, 이제 원가 관리, 호텔 경영에 필요한 비용 분석하는데, 그 다음에 시설 관리는 호텔 시설에 대한 관리. 뭐 시설 관리 주로 이제 외주를 주는데 말 그대로 시설 관리. 뭐 객실이 고장 나거나 뭐 변기가 고장 나거나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영진, 경영 전략을 위한 자료 수집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장 관리 시스템, 아울렛이라고도 하고 호텔 업장. 아울렛이라 하면 객실 외에 각종 레스토랑, 그죠? 그다음에 바, 술 마시는 곳, 피트니스 클럽, 운동하는 곳, 극장, 식당, 그다음에 카지노, 뭐 이런 부대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장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캐셔 기능, 메뉴 판매 분석 기능, 서브 기능, 주방 주문 기능, 그다음에 주방 조리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시설의 고객 및 매출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도 이제 포스 쓴다고 했죠.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포인트 오브 세일스의 약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 포인트 오브 세일스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바코드로 팍 찍는 순간에, 그죠? 그 순간에 판매 시점 관리죠. 판매된과 동시에 쫙 이렇게 컴퓨터에 딱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이런 말을 씁니다. 그걸 포스라고 하죠. 대부분 독립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다수의 전자금전 등록기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호텔 레스토랑만 따지면 주방하고 레스토랑이 써 있는데, 고객이 그 주문이 레스토랑에서 먼저 이쪽을 먼저 보셔야겠죠. 레스토랑 고객의 주문을 이제 주방으로 자동으로 전달된다. 그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시키면, 그죠? 직원이 딱 뭐 자기 뭐 포스 기기나 아니면 PDA 스톱으로 딱 이렇게 누르면 주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객의 주문이 자동적으로 전달되어 조리가 되고 레시피가 관리되고 뭐 이런 겁니다. 레스토랑에서는 뭐 영수증도 발급해주고 고객 신상 정보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시스템, 이건 뭐 전체 연결해 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얼굴을 맞댄다라는 어떤 뜻으로 전자기기 간에 연결시키는 수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론적으로. 그래서 컴퓨터와 주변 장치, 컴퓨터와 통신회선 등과 같이 두 시스템이나 장비를 연결할 때 공통되는 경계 부분 또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물리적인 전자회로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그리고 호텔 기업에서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역할이 호텔에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각종 자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즉 객실에서 출력되는 정보, 부대 시설 영업장에서 출력되는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통합시켜 직원 및 고객을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뭐 계속 이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약간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인터페이스 시스템 활용 계속 이렇게 인터페이스 시스템도 이렇게 쫙 보시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전화요금 산출 시스템도 있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물론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하나의 다른 파트로 빼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집어넣으니까. 그다음에 전자장기, 음성사선 뭐 등등등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호텔에서도 전화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국내 전화도 사용하고 뭐 외국 손님은 외국으로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쓰신 전화 사용에 대한 내용 및 요금을 산출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전화요금 산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객실에서 설치된 어떤 전열이라든가 난방 등 에너지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전자자금, 이건 이제 다른 게 아니고요, 카드키 말하는 겁니다. 객실 들어갈 때 카드 들이대면 딱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마그네틱에 의한 객실 입구를 관리한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나? 호텔에서 그죠? 예전에 고전적인 키, 이렇게 그냥 키 열쇠로 하면 뭐가 나빠요? 이게 분실의 우려도 있고, 그죠? 또 도난의 우려도 있어요, 그죠? 이게 이거를 객실에서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그죠? 만에 하나 이 카드키로 안 하고 예전 고전적인 키로 해버리면 이 관리가 안 됩니다. 이분이 모르고 의도적이지 않지 모르고 호주머니 넣어놓고 체크아웃 할 때 안 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문짝을 갈아줘서 다시 열쇠를, 어? 손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문짝을 고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실 거예요. 뭐 모텔 가도 그리고 전자키로 하면 혹시 가져가시더라도 그 자동 키는 말이죠. 이제 랜덤하게 어떤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져가도 다른 키로 다른 번호로 입력시키면 되기 때문에 도난의 염려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 그다음에 음성 사서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부재시에 그죠? 상대방의 음성을 메시지가 전달하게 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호텔에서도 알려줍니다. 제가 외부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전화기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간 램프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화가 제가 없었을 때 어디 외부로도 전화가 와 있으면 거기서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실 내에서 인터넷 검색 및 전자 우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영수증 출력 검색, 객실 내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디오 상영,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으며 자동으로 요금이 산출된다. 여러분들 호텔 가시면 유료 채널이 있고 무료 채널이 있어요. 혹시 다 외국에 놀러 가시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로 보시면 안 돼요. 유료 채널은 다 나가 체크아웃 할 때 다 돈을 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니바, 이건 냉장고. 이걸 이제 미니바라고 하는데 객실 내에 소비한 냉장고의 내용물 및 요금이 산출된다. 이건 뭐냐면, 근데 이거 좀 논란이 있어요. 미니바, 어, 호텔에 가시면은 이제 객실에 이렇게 딱 열면은 뭐 음료부터 쫙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니바의 역할은 뭐냐면 음료를 이렇게 딱 들면 자동으로 제가 A라는 음료수를 들면 마셨잖아요? 그럼 먹었다고 이제 프롬 데스크로 이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게 원래 미니바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음료수를 뭐 먹을까 말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아웃이랬다. 체크가 되고 안 되고 한다고. 이제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냉장고에서 제가 어떤 음료를 딱 빼는 순간 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딱 드는 순간에 프론데스크에 이제 정보가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체크아웃 할 때 이 음료수 값이 다 정산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보완됐을 거예요. 제가 원래 좀 호기심 천국이래 가지고 좀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강원랜드 호텔 카지노장을 가그 객실사고 자면서 그 미니바를 이렇게 열어갖고 냉장고에서 뭐 넣었다 뺐다 해봤거든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호텔 가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렇게 빌지가 있어요. 나 뭐 먹었다 표시하는 게 있고 뭐 호텔마다 틀린데 하여간 원래 미니바의 개념은 제가 음료를 먹어도 알아서 다 정산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빌지가 있어서 제가 뭐 먹었다고 쓰는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먹고 나가시면 체크아웃 하는 동안에 하우스키핑 부서에 있는 어떤 메이드분들이 올라가서 뭐 먹었는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숨길 수도 없고요. 하여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이름 호출. 이게 뭐냐면 고객이 객실 내에서 전화를 걸면 객실 번호와 이름이 나타나므로 이름을 불러준다. 제가 객실에서 이렇게
프론데스크 전화 딱 걸면요, 연결을 하면 프론데스크에서는 몇 호실에 이경철이라는 이름이 떠요. 그래서 이경철 고객님 뭐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이름 불러준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자기 이름 불러주면 되게 고맙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뭐 시스템에 대해서 말로 이게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면 그죠? 이 영상 보고 다음 주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그죠? 제가 물론 이 자료 올리면서 이제 중간고사 레포트를 어떻게 할지 이제 할 건데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하여간 오늘은 호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려갖고 그죠? 또 시스템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뭐 어떤 뭐 그래픽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좀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좀 이제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요새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없지만 좀 실용적인 부분들 어떤 정보 처리를 활용해서 여러분한테 딱딱한 내용이 아닌 뭐 어쩔 수 없이 이론적으로 나갈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하여간 오늘은 호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 뭐 힘드실 텐데 긴 시간 또 수업 받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